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분이 이제 대법관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발언한 것을 두고 약간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즉시 항고를 통해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국회에 나서 야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질의를 하니까 휘둘리는 거죠. 제일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재판부,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에 휘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법과 원칙에 대해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인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야당이 유리하게끔. 그건 말이 맞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이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그 검사는 동일체원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지만 각급 법원 뭐 1심이든 3심, 2심, 3심은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개별 재판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그렇게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월권이고 상식적이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행정처장이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행정적인 법원의 어떤 행정적인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개별 사건의 판단에 직접 개입하거나 특정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전제로 깔려 있고 사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깨트린다. 향후 하급심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해서 본인이 검찰총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 지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엄연히 돼 있고 뭐 검찰은 이제 행정부 쪽이니까 준사법기관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상권 분립으로서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른바 본질적인 게 아니라 자꾸 산수 계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야당도 산수 계산 가지고 그게 본질인 양 호도하는 건데 핵심은 수사권 논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불법으로 수사를 해서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고 기소까지 한 거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건데 여튼 산수에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을 끌어다가 그게 전체인 양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같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즉시 항고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민주당이 민주 얘기하면서 유신 헌법 때 도입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이거는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했는데 즉시 항고는 다투는 걸 넘어서 집행정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면 못 나오는 석방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인권을 그렇게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결국 저는 이 법원 행정처장이 헌법의 어떤 결정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비슷한 게 이게 보석이 있고 구속 집행 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분명히 명확하게 위헌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고 그걸 또 친절하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기원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유신 헌법 때 도입돼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신 구속은 굉장히 인권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정한다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그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잉 금지, 그다음에 절차적 적법성, 절차의 적법성 이런 부분도 다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 친절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고는 위헌적 사고 아닌가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금의 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결과가 나온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신 헌법 때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제한하고자 했던 그게 아픈 역사 속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2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처장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크게 문제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3가지가 문제인 겁니다. 본인이 검찰총장도 아닌데 지휘를 하려고 하고 개별 재판부에 대해서 참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헌재 결정 위헌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초위헌적
초헌법적인 어떤 아하. 결단이 아닐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그 대법관이자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잖아요. 그럼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 얘기를 했으면은 하급심에 있는 판사들은 위축될 그럼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이거 약간 위축되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사법부는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위 법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하급심 판사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즉시 항고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문제나 검찰의 항고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현직 대법관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 등이 여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비판을 했습니다. 행정처장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언제부턴가 천대엽 처장이 정치인이 된 듯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천대엽 처장이 정치인이 된 듯하다. 그러니까 헌재와 법원에서 대해서 국민이 불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법원 고위 간부 특히 이제 천대엽 처장이 약간 빌미가 될 발언을 스스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런 좀 비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얘기를 했느냐 국회에 예. 나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야당 측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예. 항상 이게 좀 보수적으로 볼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예.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 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저는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구속이 취소된 상황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법을 통해서 뭔가 그거를 정리해 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이 갈등 양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재판부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즉시항고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할 수도 있고 석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그렇죠. 수예요. 예. 근데 하나의 경우의 수를 뒀는데 그게 무조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실상 야당을 편들어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재판부 사실 사법부가 휘어져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챗GPT를 좀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과 관련된 그 챗GPT로 분석한 그런 글이 좀 돌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관련해 좀 더 찾아보기도 하고 저도 챗GPT에 넣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1심 법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에 부적절성이 있다. 그래서 사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깨트리고 향후 하급심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즉시 항고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권한이며 이는 검찰총장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검찰이 항고할지 말지를 두고 국회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법원 행정처장의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이건 사법부가 행정권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다. 예,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게 뭐냐면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데 이 날짜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날짜와 시간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겨서 구속 취소된 게 아닙니다. 예. 가장 큰 본질적인 건 수사 권한이 없는 애들이 불법으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해서 네. 기소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거는 허공에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를 봤을 때 이거는 날짜보다는 시간을 했을 때 이게 더 인권을 고려하는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 대통령 변호인이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삼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사권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데 네. 만약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을 구금을 했어요. 네. 구속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날짜 계산 때문에 이걸 다툰다고 해서 계속 넘어가면 대통령은 못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아주 본질적인 처음부터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어떻게 보면 즉시 항고하고도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일단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예.